예, 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제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옆에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상하시는. 자, 지난 시간에 용산하고 남산 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부분 이어서 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산, 용산, 이런 거는 작은 산이죠.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그런데 작은 산이면서도 이야기거리를 많이 간직한 그런 산. 그걸 서울에서 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용산이란 산하고요. 남산, 이 두 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 뒤에 큰 산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이요. 이게 바로 북한산이에요. 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남산 이렇게 가고, 용산은 따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용산에 있는 그 마을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맥하고 남산맥이 달라진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이쪽이 이제 남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왔느냐면 요렇게 오다가 가지를 쳐가지고 요렇게 왔고요. 요거는 그냥 계속 뻗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요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은, 남산을 지금 우리는 평양에 그냥 남산 그러지만은, 이 남산이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산, 북쪽에 사는 북산, 동쪽에 있는 동산, 서쪽에 있으면 서산 이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 하지만요. 북산, 동산, 남산, 서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산이 뭐겠어요? 딱 알 수 있잖아요. 남산이잖아요. 그래서 난 남산 갔다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국내에서 하지 외국에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쪽에 남산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왜? 대구에도 큰 남산이 있고요. 청도 작은 고을에도 남산이 있고요. 특히 우리 이 서울의 남산보다도 더 잘 알려져서는 경주의 남산입니다. 거긴 유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신라의 서울이었던 그 경주에 남산은 정말 엄청난 보물들이 거기 있는 곳이에요. 그 남산하면은 경주 쪽에서는 거길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산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름이 있었겠죠. 그 산이 바로 목멱산이라는 거죠. 나무 목자에다가 찾을 멱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요 글자를 보고 상당히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게 무슨 뜻으로 목멱산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보니까 나무를 찾는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의미가 좀 심상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봤죠, 제가. 봤더니 서울시가 모습인데, 한때 목멱산이 어딘가 나올 거예요. 예, 이건 풍수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목멱산의 목멱이란 말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나무를 뭐라고 그럴까? 신봉한다고 그럴까? 그 보고서 그 절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자연의 신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보니까 목멱대왕이라는 것도 나와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목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줬을 때는 그 남산 자체를 신성시한 겁니다. 조선시대의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대구에서 바로 마주 보이잖아요. 경복궁에서 바로 보이면 남산이 앞에 딱 놓여 있잖아요. 범상치 않게 봤겠죠. 그러니까 저건 범상치 않게 본 저 산은 신이 계실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멱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남산의 신을 목멱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세웠어요? 목멱대왕을 모시는 신당을 세웠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제의를 지내고 그랬던가 봐요. 그만큼 이제 목멱이라는 말에는 조금 우리가 어떠한 그 기원적인 의미가 깃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이것을 갖다가 식물 이름으로 보는데 식물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앙적인 차원에서 저 이름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팔각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겨울의 모습이겠죠. 바로 이 자리에 목멱대왕을 모신 신이 섰다는 거잖아요. 이 신이. 그게 바로 신당이죠. 일제 시대에 그걸 헐어버렸지만요. 그걸 해가지고 저 인왕산에다 옮겼지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산 아래쪽에서 이게 이제 그 6.25 무렵쯤에서 이게 찍은 그 항공 사진이에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진인데 남산 쪽에서 본 겁니다. 그때 시가를 이렇게 그 형성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진도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촬영한 게 아니고 미군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요. 용산의 모습이라든지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빌딩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바로 6.25 그 무렵의 사진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목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1000개도 넘어요. 남산이라는 산이. 1000개라는 건 뭐 그거 부른 걸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지명총람에 나와 있는 남산 이렇게 보니까 그걸 세보니까 1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냥 몇 페이지가 지나가도 계속 남산인 거예요. 그만큼 남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명사식으로 그냥 부른 거다. 남산이라는 건 말이죠. 그래가 정착된 일인데 그래서 영어로 말이죠. 참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사우스 마운틴이죠. 이게 한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남산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안내판에다가 이렇게 사우스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 이건 남산하고 접근이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보통 명사식으로 이 남산이라는 말을 갖다가 의차해서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붙인 거를 지금 그 표기 방법을 바꿨습니다. 왜? 남산 불렀으면 그냥 남산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산 어떻게 해요? NAMSAN 이렇게 남산이에요. 읽으면 남산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보면 그게 산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알 수 없지 않을 거냐 하기 때문에 또 방법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로 안에다가 MT를 넣습니다. 그게 뭐죠? 마운틴이죠. 그렇게 가지고서 넣고 마운틴을 직접 넣기도 하고요. 그래 가지고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말은 지금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운드만. 남산을 영어로 표기하면 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남산은 어디 가냐 그냥 남산인 겁니다. 이게 조금 비슷한 예가 이제 그 한강대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대교도 가면요 영어로 표시를 한강대교 영어로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브리지 표시로 BR이 표시가 돼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대로 표기하자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요. 이제 한번 보세요. 남산하고 남대문을 연결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남산 밑에 있는 것이 남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사산을 알아야 돼요. 내사산. 내사산이 뭘까요? 서울을 둘른 4개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4개의 산이 바로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이 부분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이 동그라미 부분은 문을 표시한 거고요. 참요. 요거 북악산. 요거요. 그리고 낙산. 예? 그리고 남산이에요, 이거. 그리고 요건 뭘까요? 북악산 옆에 있는 거. 인왕산이죠. 예. 요게 내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사산 중에서 서쪽에 있는 인왕산과 북악산은 서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잔뜩 붙어 있어요. 다른 건 떨어져 있지만은 적당히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면은 이 줄기로 남산이 이어졌을까요? 이 줄기로 남산이 이어졌을까요? 알 수 있죠? 여기 청계천이 지났으니까 이 산줄기가 여기 지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상경수경의 개념을 알면 알 수 있어요. 이 줄기가 이리 지날 수가 없다. 왜? 여기가 하천이 있는데 뭐 어떻게 지나가? 산줄기가요. 그래서 이 줄기는 넷줄기가 없는 데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넷줄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이어진 게 이게 이제 그 우베코 맥이니까 우베코와 맥을 달리하는 여기죠. 요 산 밑에 있는 게 요거죠. 그래서 남산 밑에 있는 남대문
남대문은 옛날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남쪽에 두 개의 문, 동쪽에 두 개의 문, 북쪽에 두 개의 문, 서쪽에 두 개의 문 해가지고 대문과 소문을 하나씩 뒀단 말이에요. 그 문 이름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대문 이름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름들은 소문 이름이에요. 요렇게요. 좀 재미가 있죠. 가만히 보면 아 여기 뭐 인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예자가 있고 무슨 정자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유하게 사덕목하고 연상이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산의 이제 풍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니에이즈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였다는 걸 갖다가 하는데 요걸 왜 정자를 붙였냐면 그거하고 같은 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니에이즈 신, 그래서 신을 여기다 딱 문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보신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진짜로. 그러니까 인, 이, 예, 지,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 보면은 그걸 가지고 신은 도성의 중심인 보신각에다가 놓았다고 제가 적었어요. 요건 이제 내가 표시한 건데요. 그래서 남산의 그 남산과 남대문은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풍수적인 기운 요것을 잠깐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